공통선, 공통단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EOCR이라는 이 기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기호인데 지금 이런 단자가 하나의 선으로 막힘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EOCR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기호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EOCR입니다. 10번이라는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4번과 B접점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5번과는 A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선이 하나의 단자와 두 개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통선이 되겠죠.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회로도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자가 총 3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접점이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좀 붙어 있다가 여기 오른쪽 이 단자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죠.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접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붙겠죠. 이쪽은 떨어지고 여기 해당되는 이 단자는 우리가 이제 공통 단자라고 할 거고요. 공통이다. 그리고 이 단자는 평상시에는 붙어 있으니까 B접점, 브레이크 접점. 그리고 동작 시에 이 단자는 붙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A접점이 되겠죠. 여기 보면 평상시에는 붙어 있죠. 10번과 4번은 B접점을 이룰 거고요. 10번이 공통 단자고, 그리고 5번과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A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회로도상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계를 해서 서로 다른 기호, 서로 다른 단자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단자에서 연결되어 있는 A접점과 B접점이다. 곧 10번은 공통 단자, 공통선의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토글 개념이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은 붙고요. 한쪽이 붙으면 한쪽은 떨어진다. 이렇게 토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플리커 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 단자가 4개가 있어서 이 기호와 이 기호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동일합니다. 요 단자와 요 단자는 공통이에요. 하나의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단자가 있고 아래쪽 단자로, 2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 스위치가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붙어 있는 건 떨어지게 될 거고요. 떨어져 있는 단자는 붙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를 그리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 단자는 공통 단자구나. 그리고 이 선은 공통선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플리커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더라도 8번을 기점으로 해서 공통 단자, 공통선을 이렇게 이루고요. 그리고 5번과는 B접점, 6번과는 A접점. 5번에서 떨어지면 6번은 붙게 됩니다. 6번이 붙으면 5번은 떨어지게 되고요. 토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단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자를 공통 단자, 그리고 공통선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공통 단자와 공통선은 제조사에서 EOCR을 만드는, 또 플리커 릴레이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그 기구를 내부적으로 공통 단자와 공통선을 가지고 설계하고 구현한 뒤에 배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결선도를 가지고 그 번호를, 공통 단자의 번호를 기입하고 결선 작업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 지정된 공통 단자와 선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또 다른 공통선, 공통 단자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옐로 램프와 부조를 보게 되면요.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컨트롤 박스 하나에 내부에 각각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로도 상에는 지금 보게 되면 단자가 지금 총 마찬가지로 4개로 설계가 되어 있죠. 모든 기구의 단자는 2개의 단자로 폐회로 형태를 이룹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 옐로 램프의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는 지금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막힘없이. 지금 같은 개념이죠. 플리커 릴레이의 공통선, EOCR의 공통선과 이 옐로 램프와 부조도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구들은 지금 컨트롤 박스 내부에 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 처리를 공통선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컨트롤 박스를 열게 되면 옐로 램프 2개의 단자가 있을 거고요. 부조도 2개의 단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옐로 램프의 한쪽 단자와 지금 플리커 릴레이 쪽과 결선이 이루어지죠. 옐로 램프의 한쪽 단자와 플리커 릴레이의 한쪽 단자와 결선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어함 내부로 들어갈 때는 단자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자대의 한쪽 단자에 선이 할당될 거고요. 부조 쪽도 한쪽 단자와 플리커 릴레이와 결선해 주기 위해서 부조 쪽에 있는 한 단자와 선을 결선해서 관에 입선 후에 단자대 쪽으로 한쪽 단자의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공통선 부분은 처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각각 단자를 따로따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앞에서처럼 각 단자마다 선을 빼서 4개의 단자대에 각각 선을 결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공통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이 2개의 단자를 서로 묶고요. 그 다음 한쪽 단자의 선만 빼서 단자대에 공통선을 연결해주면 각각 선을 뺀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곧 전류가 흘러서 이쪽 단자에 갔다가 이 공통선을 따라서 다른 쪽 단자도 전류가 인입되게끔 결선이 되게 됩니다. 배관뒤 기구 배치도 보면 이 관 사이즈가 이게 40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40, 이쪽도 40입니다. 약 한 130에서 140 정도의 전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선이 입선되고 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선이라도 줄이게 되면 작업 속도나 정확도, 또 전선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선을 잡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전기 기능사에서는 공통선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편의의 문제고, 공통선을 잡으면 좀 더 작업하기 편해요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상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PLC를 하기 위한 거죠. 시퀀스라는 걸 알아야지 PLC를 하게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PLC를 하기 위한 선행 공부, 선행 교과목이 전 전기 기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PLC를 결선하게 되면 공통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요. 입력 부분도 그렇고 출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전기 기능사 공부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이 공통선에 대한 개념을 좀 잡게 되면 추후에 PLC 가서 하드웨어 구현 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선을 잡아서 가까이서 처리하면 된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우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옐로 램프 부저가 있죠. 컨트롤 박스를 딱 열게 되면, 자, 여기 요 부분이 공통선이 될 겁니다. 여기 옐로 램프와 부저 부분의 회로도상에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요 선이 실제 구현할 때는 이렇게 옐로 램프와 부저 쪽의 한쪽 단자, 각각 단자의 선을 서로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그리고 한쪽 단자에서 선을 빼서 여기 보면 단자대에 지금 컴이라는 곳에 결선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4가닥선을 다 안 빼더라도 3가닥선만 빼더라도 공통으로 인해서 동일한 전류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렀을 때 옐로 램프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공통선에 의해서 부조 쪽으로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컴 쪽으로 해서 단자대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통선을 통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관에 입선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 나와서, 그리고 여기 부조 쪽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 다음 첫 번째 부조 쪽에 단자를 거쳐서 이 공통선을 따라서 또 옐로 램프 쪽에 단자에도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전류는 또 내부적으로 부조의 내부에 전류가 인입이 되고, 또 다른 쪽 단자를 통해서 폐회로 형태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가겠죠. 그리고 옐로 램프도 마찬가지죠. 내부에 전류가 인입이 돼서 다른 쪽 단자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통선은 전류가 부조에도 옐로 램프에도 같이 흘러나가서 분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을 따로따로 뺄 필요 없이 가까이 이렇게 선을 묶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우리 또 예를 보게 되면 여기 셀렉트 스위치가 있죠. 셀렉트 스위치 SS라는 회로도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보면 단자가 총 4개입니다. 근데 동일한 방식이죠. 요 오토 쪽에 있는 단자와 지금 매뉴얼 쪽에 있는 단자가 막힘없이 지금 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셀렉트 스위치라는 요 기구 안에 같은 컨트롤 박스에 같은 기구 안에 두 개의 단자가 선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하나의 선은 밖으로 나가고요. 또 매뉴얼 쪽의 단자도 선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요 단자와 요 단자는 지금 공통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공통으로 묶게 되면 네 가닥선이 나갈 게 세 가닥선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세 가닥선으로 나가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류의 흐름이 분기돼서 결국 각각의 단자에 다 전류가 인입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 여기 있어요. 이 셀렉트 스위치의 결선 방법도 공통선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셀렉트 스위치가 여기 있죠. 자, 셀렉트 스위치를 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단자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셀렉트 스위치를 할 때는 어느 쪽 방향의 단자가 오토인지 매뉴얼인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11시 방향이 매뉴얼이죠. 그리고 1시 방향이 오토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 11시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방향으로 스위치를 돌렸을 때 보게 되면 위쪽 두 개의 단자가 지금 요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 두 개의 단자는 지금 이 단자에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오토 부분 1시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1시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반대로 위쪽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철편이 단자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오토 쪽에 해당되는 단자가 아래쪽이고요. 그리고 매뉴얼 쪽에 해당되는 단자가 위쪽 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토와 매뉴얼 부분의 단자의 위치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 오토와 매뉴얼 부분의 두 단자를 임의의 단자입니다. 어떤 단자든 상관없어요. 각각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오토였고요. 이쪽이 매뉴얼이었으니까 각각의 단자를 서로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묶어준 단자의 한쪽 단자에서 선을 빼서 공통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지금 총 셀렉트 스위치에서 나가는 선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만 입선해줘서 회로상에 4개의 단자의 결선을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스위치도 공통선을 잡아서 결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레드 램프, 그린 램프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공통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한쪽 단자끼리 선을 빼주고요. 공통선을 잡은 단자 중에 임의의 단자 하나를 가지고 선을 빼서 단자대와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공개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스위치 회로도인데요. 보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도 동일한 회로 설계로 이루어져 있죠. 공통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자들이 막힘없이 선으로 지금 결선되어 있고 LS1과 LS2는 현재 지금 TV4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리미트 스위치는 이렇게 이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철편이 붙는 이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부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빈 단자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같은 단자대 TV4에 LS1과 LS2가 결선되어 있으므로 지금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면 됩니다. LS1과 LS2를 공통으로 묶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자대 상에서 선 하나를 빼주고요. LS1이나 LS2 둘 중에 하나를 LS1과 LS2 사이의 선을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LS1에서 나가는 선이나 혹은 LS2에서 나가는 선을 하나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단자대도 선이 하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LS1과 LS2를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에 있는 공통선을 처리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지금 앞에서 선으로 결선된 부분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S 리미트 스위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아래쪽에 선을 뺄 때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지침에 따라서 보통은 L1 쪽에 하나 그리고 L2 쪽에 하나의 선을 이렇게 빼라고 합니다. 두 가닥 선을 빼게 되면 감독관이 이 선을 통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근데 일반적으로 공통 처리를 하지 말고
선을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처리를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